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굉장히 긴박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뉴스 보시죠? 한국 출산율이 이제 0.7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0.69로 곧 갈 것 같아요. 제가 0.8 얘기 들었을 때 심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0.75가 얼마 안 가 돌파됐는데 이제 0.7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그러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엑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 현재 대한민국 인구를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0.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계속 곱해 보세요. 매년. 그리고 이제 인간의 수명을 한 80살 75세 정도 잡고, 75세 정도면 그 사람이 죽는다라는 프로그래밍을 하시고,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0.7의 비율로 새로 태어난다. 요걸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 안 가가지고 한국이 멸망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저 이거 해보셨어요? 엑셀이나 뭐 파이썬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심각해요. 너무 충격이에요. 지금 이거 되게 충격적인 건데, 한국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멸망하진 않겠죠. 그 전에 뭐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뭔가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인 이 비율이면 한국이 멸망하니까 이제 한국은 무슨 일을 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외국인을. 그래서 한국이 그동안 뭐 단일 민족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인종적인 동질성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한국 사회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저는 뭐 서울에 나고 자란 사람이지만, 뭐 제가 제주도에 간다든가 뭐 부산이나 광주에 갔을 때 한국말이 통하고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뭔가 동질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구가 이렇게 심각해지면은 이제 한국은 동남아 출신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남아보다 사실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중국 조선족들이죠. 중국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중국인이에요. 중국인들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래요. 미국의 교포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저처럼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다 커가지고 미국에서 뭐 대학원 정도 하고 미국에 취업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어렸을 때 한국에 살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도 여기서 나고 자란 2세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살다가 와이프랑 그렇게 살았는데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고 미국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왜냐면 집에서 부모랑 한국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 가서는 영어를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언어가 가능해요. 근데 얘네들한테 너는 미국인이 한국인이라고 물어보면은 그 미국에 태어난 교포 2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지만 나는 아메리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말 할 줄 알면서. 그래요. 근데 똑같아요. 조선족들도 그 본인이 이제 그 조상이 이제 한국에서 왔다는 거 알아요. 그들도. 그리고 근데 조선족은 좀 이주한 역사가 되게 깊잖아요. 이게 뭐 한 대가 아니에요. 한 대가 아니라 적어도 2대, 3 제너레이션에 걸쳐서 이제 중국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중국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런데 이제 집에서는 한국말 쓰니까 한국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곧 밀려온다. 한국말 잘하는 중국인들이 밀려온다고요. 그리고 동남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 요즘 K-팝 때문에 동남아의 특히 가난한 나라 출신들이 한국 되게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무슨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한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그 동남아에 가가지고 막 K-팝 열풍 막 취재하는 건데,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동남아에 있는 한 어린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 친구 꿈이 뭐냐고 하니까 한국에 가서 사는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 꿈. 저는 그리고 대학교 때 몽골의 선교 활동을 간 적이 있거든요. 몽골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몽골 선교 가가지고
그 동네 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몽골 시내에서 그 몽골 학생들하고 막 좀 친해져가지고 막 그 선교 활동 가가지고 친해져가지고 이제 좀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한국말 잘하는 몽골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저를 깜짝 놀란 게, 교회에서 그때 선교를 가서 몽골 선교를 가가지고 몽골 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몽골 현지인 교회에서 제가 서포트 활동을 좀 했었는데, 몽골 현지 대학생들이 한글 성경을 읽어요. 한국 교회에서 읽는 한글 성경 있잖아요. 그거 한국 선교사들이 막 주고 한 거, 그 한글로 된 거, 영어 성경도 아니고 한글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 이 의미가 뭐예요? 하고 한국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몽골 학생이. 뭐 예를 들면 모세가 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다,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뭐 있다면은 와서 물어봐요. 아, 이게 한국 문법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를 한국말로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요즘 몽골에서 한국어가 외국어로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원래는 영어였대요. 원래는 영어가 제 1 외국어로 가장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2 외국어로 이제 한국어가 인기가 있었대요. 근데 요새는 이제 한국어의 인기가 더 치솟아가지고 이제 영어보다 오히려 제1 외국어로 한국어를 하자는 주의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제2 외국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 아시다시피 저희 몽골 사람들이 생긴 게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한국말만 완벽하게 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렇게 믿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뭐 사실이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뭐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한국에서 이제 뭐 아픈 전쟁의 역사지만 원나라랑 혼혈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DNA에 몽골 DNA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몽골 반점, 몽골계 민족에서 나타나는 어린이들 태어나면 이제 엉덩이에 파란 반점 생기는 거 있잖아요. 몽골 반점이 몽골 애들도 나타나지만 한국 애들도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생긴 게 진짜 비슷해요. 저도 몽골 가서 느낀 건데, 입만 다물고 있으면 몽골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생긴 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몽골 청년들이 좀 체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몽골 청년들이 체격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기본 남자들 한 180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어깨가 좀 떡 벌어졌어요. 생긴 게 똑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그 몽골은 육식을 하거든요. 한국은 채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밥에다가 김치에 나물에 가끔 고기를 먹는데, 몽골은 초원에서 이제 양이나 이런 걸 키우면서 살기 때문에 양고기를 되게 많이 먹어요. 거의 주식이 다 고기예요. 그래가지고 몽골 사람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육식을 하기 때문에 키가 크고 이게 어깨가 딱 벌어진 거예요. 근육질이고. 그거는 이제 먹는 음식 때문에 그런 거고, DNA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들도 그래요. 여성들도 키가 되게 커요. 165가 다 기본이더라고. 키가 되게 커요. 몸매도 다 되게 쭉쭉 빵빵해요. 고기를 먹고 자라가지고. 그렇게 고기 먹고 자라면서 이제 초원에서 맨날 말 타고 다니고 운동을 많이 하니까 몸이 다 근육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어쨌든 생긴 거로 가면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하루는 그 몽골 교회에서 몽골 친구들이랑 몽골 대학생들이랑 막 이렇게 막 축구하고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그 선교 갔던 그 한국 그 친구가 저희 사진을 딱 찍어줬어요. 사진 딱 찍어가지고 그 사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면서 저한테 그 사진 딱 찍어서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에 너랑 몽골인이랑 섞여 있는데 차이를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제가 처음에 몽골 내렸을 때는 얼굴이, 제가 아무래도 서울의 도심에서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좀 하얗죠. 몽골 친구들은 몽골 평야에서 막 말 타고 살기 때문에 얼굴이 좀 까무잡잡합니다. 그게 타서 그런 거, 타서. 근데 저도 거기 한 몇 주 있으면 저도 타겠죠. 똑같아져요. 구분이 안 돼.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몽골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진짜 많이 밀려올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 한국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올해 여름 휴가로 제가 그 한국에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강원도에 놀러 갔다 왔어요. 강원도. 근데 강원도에 진짜 외국인들 많아요. 제가 강원도에 유명한 뭐 감자 수제비? 그걸 먹으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강원도에 되게 큰 대학교 앞이었어요. 대학교 앞 먹자골목이었는데 그 강원도로 유학 온 동남아 학생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 강원도 수제비를 먹고 있었는데 그 몽골 학생들이 몽골 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몽골을 갔다 왔기 때문에 몽골 말은 못 알아들어도 이게 저게 러시아어다, 저게 몽골 말이다, 뭐 요 정도는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몽골 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몽골 학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한국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막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이 폭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이 망하진 않습니다. 한국이 망하진 않은데 이제 인구 정책이 망했다는 얘기예요. 인구 정책 망해가지고 이제 한국이 외국인이 급속히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분들, 요분들이 중년이 되기 전까지 한국은 다인종 국가가 될 겁니다. 미국처럼. 미국이 그렇거든요. 미국이 전체 인구의 한 60%만 백인들이고 나머지 인구들은 전부 다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이에요. 뭐 흑인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흑인 노예로 끌려와서 해방된 거고, 그 다음에 남미 사람들이 많거든요.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이민 와가지고 이제 노동력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인들이 이민 와가지고 주로 엔지니어에 종사하고 있고, 뭐 그러거든요. 미국도 되게 다인종 국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다인종 국가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미국 살아봐서 알죠. 폴리티컬 코렉트니스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봐봐요. 원래는 그 외국인들이 많아지기 전까지 미국은 굉장히 청교도적인 정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공립학교에서 종교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민족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뭐 지역 얘기하지 말자, 또 남녀 차이 얘기하지 말자, 성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이런 게 되게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즉 좌파 진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말할 때,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공공연한 자리에서 뭐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나 인종 얘기나 지역 얘기 뭐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되게 불편한 사람이 막 나타나면서 좀 PC주의 좀 지키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부 회사들은 인터뷰에 PC주의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한 회사 면접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테크니컬 인터뷰 위주로 진행되는데, 인터뷰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한 30분 정도 PC주의란 무엇인가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봤는데 이제 그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PC주의 인터뷰가 뭐냐면, 당신이 그 직장 생활하면서 PC주의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뭐 퍼블리케이션이나 대외적으로 방송이나 대외적으로 미디어, 뭐 회사 관련 미디어를 내보낼 때 PC주의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는 인터뷰가 있는 거예요. 그 인터뷰는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뭐 그 회사가 이제 인공지능 미디어를 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미디어를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이 청교도 정신이 있다고 해서 맨날 기독교 정신으로 막 그 기독교 컨텐츠로 뭐 예를 들면 뭐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맨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막 이렇게 역경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신앙적으로 이겨내는 거, 뭐 이런 스토리를 담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서 내보내면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감명 있게 보겠죠. 근데 전 세계 기독교인이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입맛에 맞게 하느니 나머지 3분의 2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디어를 만들 때 이제 기독교 얘기를 좀 안 하면 안 되냐, 인종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냐, 성별 얘기는 안 하면 안 되냐. 왜냐면 뭐 성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성들이 불편해 하겠죠. 왜냐면 이렇게 그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대기업 임원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수도 뭐 교수나 사회 지도층, 정치인,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여성들은 그 노멀하게 이렇게 노멀한 여성들은 이제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해서 남편이 돈 벌어오고 자기는 집안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미국도 많아요. 물론 미국도 이제 커리어 우먼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막 승진해서 임원하고 싶은 여성들이 있지만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그 여성 내부의 인구가 반반 나눠진단 말이에요. 살림하고 싶은 여자, 사회생활하고 싶은 여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제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사회생활하는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남자가 사회에 많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자꾸 남녀 얘기하면 여성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PC주의가 발달합니다. 남녀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냥 직장인은 직장인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PC주의입니다. 그래서 강 PC주의 드라이브가 걸리게 돼 있어요. 한국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이 굉장히 좌파적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좌파 진보의 핵심이 바로 PC주의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좌파 진보 문화 운동이죠. 한국에서 이제 한 세대 안에 강력한 좌파 진보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도 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뭐 이슬람교 믿는 그 동남아 그 뭐랄까 노동자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세력이 작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좀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동남아 이슬람 세력들이 엄청나게 밀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한국 동네마다 이제 치킨집, 블럭마다 치킨집 하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슬람교 사원이 세워지면은 앞으로 이제 이슬람교의 한국 사람들 굉장히 존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이슬람 차별하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오겠죠. 뭐 인도 사람들도 올 거고 조선족들도 올 거고 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동남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 같은 거를 막는 법안들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이제 공공장소에서 동남아 사람들은 어떻고 또 힌두교는 어떻고 이슬람교는 어떻고 이런 거 말하기 못하게 이제 입틀어 막겠죠. 그래서 교육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하는 PC주의, 폴리티컬 코렉트니스가 엄청 발달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한국 그 내국인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내국인들이 막 눈치 봐야 돼요. 외국인 눈치 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백인들이 막 눈치 봅니다. 백인들이 옛날에는 이제 여기 청교도 출신 백인들이 이제 미국의 그 주류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백인 인구가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백인들도 이제 막 눈치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막 교회에서 나눔하고 이제 회사나 이런 데 와가지고 다른 인종 있을 때는 종교 얘기 안 하고 PC주의적으로 막 나가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한국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한국 문화가 이 한 세대 안에 급격하게 변하면서 엄청나게 갈등을 일으킬 거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학부 마칠 때 얘기해 볼게요. 한국 학부 마칠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2006년에 졸업했나? 2006년인가 졸업했을까 그럴 거예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인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동남아 출신 유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학부 유학생들이 동남아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동남아 사람들이 뭐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제가 이제 있는 학부에 유학을 많이 왔었어요. 뭐 일본 친구들도 많이 왔었고 뭐 중국인 친구들 뭐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데서도 많이 왔었는데 이제 특히 많이 왔던 게 말레이시아였어요. 말레이시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이슬람교를 믿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그 졸업 그 논문, 아까 학부 졸업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학부 지도 교수님이 이제 같이 이제 졸업 프로젝트를 막 했었는데 그때 같은 클래스에 그 이슬람교
믿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교수님이 니네들 이제 졸업하니까 축하한다고 짜장면을 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짜장면 쏠게 하면서 그 교수님이 짜장면을 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짜장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말레이시아 친구들이 저희는 짜장면 못 먹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못 먹냐 그랬더니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데 알더라고요. 짜장면 원래 만들 때 그 춘장에다가 돼지 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를 안 먹기 때문에 우리는 못 먹는다 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돼지고기가 안 들어간 다른 요리를 이제 시켜줬어요. 그럼 니네들이 먹는 요리 뭐 있냐 해가지고 거기 걸 교수님이 시켜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자리에 있던 한국 내국인들이 이제 그때는 뭐 PC주의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말레이시아 유학생들 니네 한국 왔으면 한국 요리도 먹을 줄 알아야지. 니네 짜장면 못 먹어? 니네 그러면 안 돼. 니네 이 한국 생활 적응하려면 짜장면 한 그릇 정도는 뚝딱 먹을 수 있어야 돼. 막 그 같은 이제 동기들이 막 그 말레이시아 친구들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참고 있더라고요. 참아야죠.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소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외국인들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PC주의 같은 게 발달하면서 막 법적으로도 이제 제재가 많이 가해지고,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그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 거, 뭐 짜장면 못 먹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소송을 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국 법이 그렇게 바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가 변할 거라는 거예요. 이미 미국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백인이 공공장소에서 뭐 그렇게 대학원에서 연구하다가 뭐 예를 들면 그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돼지족발, 중국 돼지족발을 막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징그럽게 생긴 돼지 발가락을 먹고 있냐. 야 그거 너무 징그럽다. 뭐 이런 말 하면 소송 당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약간 이게 뭐랄까 PC주의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남 앞에 이렇게 면전에서 이렇게 모욕 주고 그러면 그 미국에서는 소송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그렇게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국의 이 출산율 0.7이면 이대로 가면 한국 망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외국인한테 오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족한 0.3 이상이 있어야 인구가 유지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한국 정부는 이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조선족이 들어오면은 이제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이제 되겠죠. 공산주의가. 그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또 이슬람권이 들어오면 이제 이슬람교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이제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뭐 인도 분들이 들어온 다음에 힌두교 문화가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몽골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은 이제 무당 문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자연에서 자연을 숭배하면서 자연신을 믿는, 약간 미국의 원주민 네이티브 인디안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몽골.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몽골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저는 개신교인으로서 한국 개신교가 지금 몇 프로 안 되거든요. 15%로 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한 20%밖에 안 되는데 15%로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이게 더 떨어질 거예요. 10% 언더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개신교도 이제 위기죠. 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